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이건 알겠죠. 제가 예전에 가치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까요? 유머,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것, 이 세 가지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접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에서 보내드리는 지식 컨텐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일단 가치관에 맞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서로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성숙한 것, 뭐 이런 것들의 목표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건 한 방향을 본다라는 거죠. 이것까진 좋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 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재미가 없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미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머러스하지 않다. 이런 거라면 이 사람이 유머러스하지 않되 다른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세요. 그래서 유머러스하지 않은 건 괜찮아요. 유머러스하지 않은 건 그 사람과의 삶이 혹은 그 사람과의 시간이 재미없다. 이렇게까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머러스하지 않아도 같이 재밌는 걸 하면 됩니다. 혹은 내가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건 안 된다 싶은 게 있긴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유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유머러스하지 않은 거랑 유머 감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하면서 뭐 동료가 예를 들어서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픈 척하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유머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동료가 그렇게 다쳤으면 안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해?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유머 감각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유머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유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한마디까지 덧붙여서 나의 유머가 확 입체적이 되고 재밌어지면 좋겠죠. 그리고 방금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아파 보여서 걱정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 웃겼겠네 라고 하는 것도 유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안 맞는 거죠. 유머러스하지 않은 건 괜찮대. 유머 감각이 맞지 않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나의 유머를 유머인지 모르고 뭔가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없다라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뭐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뭐 기름 떨어졌으면 뭐 밀고 가면 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버럭 화를 내면서 운전도 못하면서 무슨 차를 민다 그래? 라고 하면 이건 참 유머 감각이 없는 거죠, 실은. 물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여유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과 연결이 돼요. 유머 감각이 없다는 건. 유머 감각이 맞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유머 감각이 정말 메마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면 그런 상황까지 어쩔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긴장해 있고 그런 여유로운 말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그런 다른 사람의 여유로운 말 한마디에 항상 자신의 짜증 안테나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곤두세우고 그 말에 반응하는 사람은 실은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유머러스하지 않아도 돼요. 말을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나의 유머를 혹은 뭐 나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일상적으로만큼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건 최소한 필요해요. 그래서 유머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머나 재미로 어떤 사람의 그런 나와 같이 함께 할까를 고민하신다면 그 사람의 유머 감각, 즉 마음의 여유를 보십시오. 유머러스 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그런 상담을 또 많이 받아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참 많아요. 참 많아서
가까이 해도 될지 걱정이에요 라는 측면의 고민들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는 그 사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쪽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마음의 트라우마 혹은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좋으냐? 이거는 없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사람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걸러내야 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냐?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사람, 과하게 드러내는 사람. 내가 예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아니면 처음에 딱 언급을 받고 내가 그런 걸 이제 조심하는 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서로가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 측면에서.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아니면 자꾸 그걸 어필하면서 자신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막 자꾸 다 그 트라우마를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사람, 나아가서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관계에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 혹은 그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다른 나쁜 행동을 희석시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걸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라는 게 너무 없다. 아니,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어떤 쪽이 문제인가요? 바라는 게 많은 건 당연히 문제죠. 근데 바라는 게 없는 것도 문제가 돼야 돼요, 실은. 그 사람이 진짜 바라는 게 없을까요? 사람은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혹은 그 사람 삶에 어떠한 바라는 것, 뭐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이건 좋아요. 뭐 소소하게 살고, 그리고 뭐 작은 것으로도 행복하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추구하는 게 없는 사람, 나에 대해서도 뭐 바라는 게 없는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그렇다면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삶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은 걸러야 된다 라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 자,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일단 크게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걸러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 유머러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트라우마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트라우마를 드러내서 무언가를 희석시키려는 사람, 관심종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라는 게 많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겠죠. 근데 바라는 게 없는 사람, 추구하는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케이스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 이성을 만날 때든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든 여러분들이 좀 피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너무 가까이 두면. 물론 뭐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만나면서 또 관계에서 어떠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요. 제 말을 맹신한다기보다는 뭐 한 가지 조언으로 들으시고 그냥 사람들을 보실 때 말한 게 임철웅 교수가 말한 게 그런 측면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연결고리가 된다면 뭐 저는 이런 컨텐츠로 많은 걸 드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LBC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지식과 정보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의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 LBC 아카데미에 찾아오시면 그 내용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다양한 내용을 취합해서 한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나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영상으로 답변 드리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프라인 강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제가 계속해서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